부모에게 영화를 보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상물, 보는 영화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4 겨울샘튜브 중학교 국어 부분을 맡은 영흥중학교 이민주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전 어휘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허균의 홍길동전 속에서의 몇 장면들을 뽑아 그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길동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은 홍길동전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바로 이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슉슉, 슉슉 하고 축지법을 사용한다 라는 그 장면인데요.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도수를 부리는 홍길동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어떤 장면인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길동은 집을 나가서 활빈당이라는 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통해 못된 벼슬아치나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획득한 양반들의 재물을 빼앗고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홍길동의 몇몇 장면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다음 장면부터는 함께 내용을 보고 그 속에서의 몇 가지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홍길동이 굳은 결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팔자가 순탄치 못해 농림에 몸을 맡기게 되었으나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입신양명하여 임금을 도와 백성을 구제하고 부모에게 영화를 보게 해야 하거늘 남의 천대를 분하게 여겨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차라리 이를 기회로 삼아 큰 이름을 얻어 후세에 전하리라. 홍길동이 어떻게 하겠다 라고 결심을 하는 장면이라고 했죠. 먼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탄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순탄하다는 삶 따위가 아무 탈 없이 순조롭다. 즉, 여기서는 나의 팔자가 순탄치 못하다라는 건 내 삶에 굴곡이 굉장히 많고 힘겹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농림에 몸을 맡기다 했을 때의 농림은 푸른 숲과 화적이나 도둑의 소굴을 이르는 말,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홍길동을 생각해보면 길동이 집을 나서서 도적의 무리를 보고 그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했을 때 농림은 바로 화적이나 도둑의 소굴을 이르는 말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본심입니다. 이 장면에서 농림에 몸을 맡기게 된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심은 본디부터 변함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본심이 무엇인지는 그 뒤의 문장에서 나오게 되겠죠? 네 번째 빨간 글씨를 한번 볼게요. 네 번째는 입신양명입니다. 입신양명은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친다 라는 뜻입니다. 예시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여 이름을 알리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이 장면을 계속 살펴볼게요.
홍길동은 이렇게 입신양명하여 임금을 돕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제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구제하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 라는 의미로 임금을 돕는다라는 걸 봤을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돕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부모에게 영화를 보게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상물, 보는 영화가 될까요? 아니겠죠. 여기서의 영화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면을 보면 남의 천대를 분하게 여겨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데요. 남의 천대는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쁘게, 굉장히 낮게 대우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천대 때문에 홍길동은 화가 나서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를 기회로 삼아 큰 이름을 얻어 후세에 전하겠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단어는 사실 지금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 홍길동전에 나오는 영화는 다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글의 상황과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단어의 의미를 떠올려야 이 장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홍길동이 병조판서라는 자리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한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동이 병조판서가 되고 싶다고 하자 임금과 신하들이 정치를 논하는 곳인 조정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장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재상가의 자식들이 권세를 등에 업고 힘없는 백성들을 속여 재물을 빼앗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이들이 의롭지 못한 일을 많이 하고 마음이 교만하되 궁궐이 깊어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게다가 나라의 조민 간신이 되어 임금의 총명을 가리기까지 하니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을까? 내 이들을 엄히 타일러야 하겠다. 첫 번째로는 재상가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상가는 재상의 집이나 집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재상가의 자식들이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들을 속여 재물을 빼앗는다고 했죠. 이것과 연계해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세도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도가는 정치상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 또는 그런 집안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라고 하고 있죠. 허다하다는 수요가 매우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홍길동이 사는 세상에서 백성들이 권세 있는 세력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화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간신은 간사한 신으로 자신의 이익을 따르고 마음이 바르지 않은 신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서 임금의 총명을 가리기까지 한다고 하니 부정적인 의미가 될 겁니다. 하나 더 설명하면 같은 간신이라는 단어인데 임금에게 옳은 말로 가난한 신하라는 의미를 지닌 간신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을 잘 살펴서 의미를 파악해야겠죠? 세 번째 장면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는 위의 장면에 이어 길동이 세도가의 자제들을 잡아서 곤장을 친 후의 장면입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그 후 다시 길동을 잡으라는 명이 더욱 화급하였으나 여전히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길동은 군사를 보내어 팔도에서 장안으로 가는 뇌물을 빼앗고 불쌍한 백성이 있으면 창고에 곡식을 내어 먹였다.
귀신처럼 출몰하는 그 재주에 사람들은 놀라워할 뿐이었다. 첫 번째로 길동을 잡으라는 명령이 화급하다라고 했습니다. 화급하다는 걷잡을 수 없이 타는 불과 같이 매우 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단어로는 긴급하다, 다급하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함에도 불구하고 길동에 종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적은 없어지거나 떠난 뒤에 남는 자취나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길동은 불쌍한 백성들을 돕기도 하는데 귀신처럼 출몰한다는 것을 봤을 때 출몰은 어떤 현상이나 대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출귀몰,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그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홍길동은 자신에게 제약이 되는 상황을 벗어나서 활빈당이라는 무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홍길동전 중 몇 가지 장면 속에서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단어들을 통해서 어휘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더 향상되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고전 운문을 통해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